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교과서 제12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실무와 투자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주제, 재개발 지분,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매입을 법률 체크리스트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사려는 이 물건, 조합원 지위를 제대로 승계할 수 있는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 등기부, 조합원 명부, 분양 자격, 지위 양도 가능 여부, 그리고 규제 지역과 위반 리스크까지 한 번에 구조화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왜 재개발 지분과 재건축 입주권은 위험해 보이는가입니다. 겉으로 보면 재개발 지분이나 재건축 입주권은 미래의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 자산들은 일반 아파트 매매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토지나 건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조합원 지위이고 그 지위가 법적으로 이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도 반복해서 정비사업에서의 핵심 권리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조합원 지위라고 명확히 판시해왔습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놓치면 돈을 주고 샀는데 조합원은 되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제2장, 재개발 지분과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법적 차이입니다. 먼저 재개발 지분입니다. 재개발 지분은 토지와 건축물을 기준으로 토지 등 소유자 자격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 이후에는 지위 양도가 도시정비법으로 제한됩니다. 재건축 아파트와 입주권은 조금 다릅니다. 재건축에서는 구분 소유자 자격이 핵심이고 입주권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기존 주택을 대신하는 권리로 취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재개발 지분,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은 모두 같은 부동산처럼 보이지만 지위 이전의 법적 기준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제3장, 첫 번째 체크, 등기부 등본에서 반드시 볼 것들입니다. 매입 검토의 출발점은 항상 등기부 등본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소유자 명의, 실제 매도인과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둘째, 공유 여부, 공유 지분인지 단독 소유인지. 공유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 권리 제한, 특히 조합 설립 이후 설정된 권리인지 여부. 넷째, 신탁 등기 여부, 신탁 부동산은 수탁자와 위탁자, 수익자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신탁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고 본 판례도 있어 형식적 명의만 보고 접근하면 큰 위험이 있습니다. 제4장, 두 번째 체크, 조합원 명부와 실제 조합원 지위입니다. 등기부보다 더 중요한 자료가 바로 조합원 명부입니다. 조합원 명부는 현재 조합이 누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기준표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매도인이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공유자 중 누구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지, 상속, 증여, 매매 등으로 조합원 변경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실무에서는 등기 이전은 되었지만 조합원 명부 변경이 누락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여전히 이전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보고 새 매수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도 조합원 명부상 지위를 매우 중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5장, 세 번째 체크, 분양 자격과 1세대 1주택 판단입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자동으로 분양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 자격은 관리 처분 계획과 도시정비법, 조례, 정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쟁점은 1세대 1주택 여부입니다. 한 세대가 정비구역 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 분양권이 제한되거나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적인 등기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세대 구성과 주거 실태를 기준으로 분양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 명의 분산, 위장 세대 분리 등은 나중에 거의 대부분 문제됩니다. 제6장, 네 번째 체크, 지위 양도 가능 시점과 제한 규정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예외는 존재합니다. 상속,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파산, 경매, 공익사업 수용 등 법이 허용한 경우에는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예외를 넓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은 투기 방지를 위한 강행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판시했습니다. 즉, 편법 증여, 형식적 이혼, 명예 신탁 해소 주장 등은 거의 대부분 부정됩니다. 제7장, 규제지역 여부와 지위양도 제한 위반 리스크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지위양도 제한이 더욱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거의 전면 금지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단순히 계약이 무효가 되는 수준을 넘어서 조합원 지위 부인, 분양권 박탈, 현금 청산 전환, 세금 추징, 심하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지위양도 제한을 위반한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제8장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들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 지위양도 제한을 모르고 체결한 계약, 조합원 명부 확인 없이 등기만 보고 매입한 경우, 공유 지분 전체를 매입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일부 지분만 승계된 경우, 규제지역 지정 시점을 놓쳐 양도 가능하다고 오판한 경우, 이런 경우 사후에 소송으로 뒤집으려 해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제9장 정리 매입 전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재개발 지분,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매입 전에는 반드시 이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 구조는 명확한가? 조합원 명부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 있는가? 분양 자격은 승계되는가? 지금 시점에서 지위양도가 가능한가? 규제 지역과 지위양도 제한에 걸리지 않는가? 이 5질문에 모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그 매입은 위험합니다. 정비사업 투자는 정보 싸움이 아니라 법 구조를 읽는 싸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매입 구조가 세금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양도소득세와 과세 구조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교과서 제12편 재개발 지분,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매입, 법률 체크리스트 편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